안녕하세요. HLB 주가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HLB 주가가 하락하는데 댓글로 어떤 분이 저보고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내리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또 예전에 어떤 분은 HLB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이대로 계속 영상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안 올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 주가는 내렸습니다. 그때 그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셨던 주린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분 잘 지내시나요?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지켜봤습니다. 안티들의 말대로 빅토리가 영상을 안 올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지지선도 없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보이는 차트와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 보면 답이 나오죠. HLB 영상을 진짜 몇 개 빼고는 거의 한 달 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빅토리가 영상을 올려서 개미가 꼬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그런데 실제로 빅토리가 영상을 안 올리니까 주가는 반등도 없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안티님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모순, 자가당착. 앞으로 저보고 빅토리가 영상 올리니까 주가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은 영상을 안 올리니까 실제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최근 현상에 대해 먼저 설명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나 안티들의 논리가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해석했을 때 모순이 발생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 영상이 주가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움직인다고 가정해도 좋은 쪽이지 나쁜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상을 올리는 거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번에 아스코 때도 영상 안 올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제로 노출된다고 영상 올리지 말라고 하는 댓글 보고 그래 정말로 혹시 내가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숨죽이고 기다렸는데 아스코 재료 그냥 묻혀버렸죠.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가 오르는데 HLB는 그대로 묻혀버리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속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완전히 영상을 안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반등은 무슨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이게 안티들이 바라는 거였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HLB 안티들은 저를 비롯한 다른 유튜버들에게 프레임 싸움을 거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그런 줄 알고 있다가 피본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뭐라 말하든 별로 개의치도 않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한 대 맞으면 5대를 때리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굳이 시간을 내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다가는 제 할 일도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힘들다는 감정의 어필 정도는 했습니다. 저도 제 PR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고 평소에도 제 자랑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안 하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면 부끄럽지만 지나가면서 말하면 덜 부끄럽죠. 하지만 자기 PR은 인생에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PR의 마법을 은연중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채로 제 자랑하면 대부분 저한테 홀립니다. 말하는 것도 그럴싸한데 확신을 갖고 말하니까요. 외형도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자랑을 근거를 대면서 설득력 있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홀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영상에서 제 자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린애 같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안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너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선을 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을 넘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초창기에는 서로 잘 모르니까 누가 나보다 센지 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인데요. 저는 급식을 먹고 급식에서 나온 바나나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진이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일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나나를 까서 제가 바나나는 먹고 그 일진에게는 껍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애들은 놀림당했습니다. 한번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괴롭혀도 되는 줄 알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할 뿐이죠. 저는 누군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애처럼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혀도 되는 줄 알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아마 지금 밤에 잠도 잘 못 잘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적당히 해야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릴 때의 제가 더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인기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요.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다?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저도 마음이 회복되고 풀어져서 최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안티님들과도 화기애애하게 비판을 하되 장난치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와 싸우더라도 만나서 이야기 몇 번 하면 제 성격에 금방 화해하는 성격이라 잘 될 텐데 이야기를 못해서 더 감정의 골이 커지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을 싫어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걸 잘 못합니다. 싸우면 반드시 그날 화해해야 제 직성이 풀리죠. 다음날까지 싸움을 끌고 가는 건 제가 못 버팁니다. 반드시 그날 싸운 건 그날 화해해야죠. 서로 어떤 점이 오해이고 왜 기분이 상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인터넷상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해서 프레임 씌우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지고 오해는 더 커지고 피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할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살을 조금은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게 인간미죠 뭘. 뻘 이야기도 조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의 경우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에서 30대의 우울위험군 비율은 각각 30%, 30.5%로 60대 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이렇게 겪어본 거 처음인데요. 정말 뉴스 기사 말대로 코로나 블루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멘탈이었다면 악플 정도는 욕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너무 크게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푹 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저도 이번에 겪어보니까 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낮에 꼭 10분이라도 조깅하시고 자기 전에 마그네슘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